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쭉 마티즈 끌고 다니다가 이번에 벤츠를 뽑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디든 나가고 싶고 드라이브도 자주 하며 기분 전환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차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신 친정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답니다. 친정에서도 제가 만족해하며 차 타고 다니니 더없이 뿌듯해 하시고요. 분위기 다 좋은데 시어머니만 화병 나서 알아 누우셨네요. 솔직히 너무 꼬시고요. 이젠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린답시고 원하는 말과 행동 해드리기 싫습니다. 2년 전쯤 친정에서 갖고 계시던 땅을 하나 처분하셨습니다. 반씩 쪼개져 있던 땅이라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았었는데 개발 호재로 인해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땅 팔고 나서도 처리할 게 많아 한동안 관공서 들락날락 거리시더니 이제 현금화 제대로 되었다면서 저랑 제 동생에게 한턱 크게 쏘신다 하셨어요.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외국에 나가 살아보고 싶다면서 1억 지원받아 출국했고 저도 현금으로 받을까 하다가 그냥 차를 바꿔달라 부탁드렸죠. 제가 끌고 다니던 차는 구형 마티즈였고 결혼하면서 연식 7년짜리를 중고로 400만 원 정도에 샀던 거예요. 그걸로 아이들 등하원 시키고 동네 마트에 장도 보러 다니면서 잘 써왔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잔고장도 잦고 겉에 페인트도 벗겨지는 등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갔던 재작년부터 제가 회사를 관두었어요. 맞벌이로 일하던 시절에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면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외국 출장이 잦아 제가 동분서주하면서 아이들 케어 거의 혼자 다 하며 일했고 그 때문에 과로로 간 수치도 엄청 높아져 약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꼭 마티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낡은 몸뚱아리로 그래도 살겠다고 열심히 굴러다니는 모습이요. 그만큼 정도 들었고 의지도 많이 했던 제 차였지만 아이들 커가니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친정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4천만 원 정도 되는 국산 SUV를 이야기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이왕 바꿀 거 좋은 걸로 한번 타보라고 벤츠 세단 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집은 대출 하나 안 끼고 매매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제가 맞벌이 시절에 돈도 많이 모아둔 데다 남편 벌이도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어서 외제차 끌 정도의 여유가 되긴 했어요. 제 차도 진작 바꿨어야 했지만 제 고집스런 절약 정신으로 1년만 더 타자 1년만 더 하던 게 결국 연식 18년 차가 되어 간 거고요. 남편은 출퇴근이 고속도로 경유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쏘나타 타고 다니고 저는 동네에서 아이들 픽업해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마티즈를 고집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부모들 자동차에 대해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큰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 엄마는 아우디 끌고 다니네, 누구 아빠는 람보르기니네 말한다면서 식사 도중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 마티즈가 내심 창피하다는 걸 돌려 말한다는 것임을 깨달았기도 했고요. 저도 한 번쯤은 외제차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이랑 상의하다 결국 친정에서 해주신다는 벤츠 세단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절이라도 할 기세로 좋아하더군요. 여보, 내가 사무실에 말했더니 다들 나더러 처가덕 제대로 본다면서 부럽다고 하네. 그래도 내가 애들이랑 타고 다닐 거라고 넘보지 마. 당연하지. 나만 쏘나타 타고 다니는 거 안 그래도 마음 불편했었는데 그냥 주말에 나들이 갈 때 그 차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고 좋다. 장모님 최고, 장인어른 최고. 남편은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행복해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친정에서 차 받게 되었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그러냐? 잘 되었네. 사돈댁에서 너무 감사한 선물을 주셨다. 라고 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는데
시어머니만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차를 꼭 받아야겠니? 니들 형편으로도 충분히 하나 살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웬 외제차야? 국산도 좋은 거 많은데. 솔직히 어머님 그 말씀에 딱히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은은한 미소만 짓고 있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면서 외제차 한번 끌어보고 싶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타보는 거라며 소원 성취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팍 상하신 듯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너 결혼하면서 우리도 5천만 원 해준 거 몰라? 우리가 집에 보태라고 도와줄 땐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네,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더 해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시댁에서 딱 5천 가능하신다고 한 데다 친정에서 그 이상 해주면 시댁 면이 안 선다고 해서 양가 통일해서 받으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친정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아빠가 사업 활발히 하고 계시고 외가 쪽에서 엄마가 땅을 좀 많이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도 장녀라고 집도 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시댁에서 딱 잘라 5천씩만 해주자 하셔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 아쉬운 마음 채우신다고 살면서 친정에서 냉장고며 TV며 가전도 종종 바꿔주시고 애들 커가며 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등의 명목으로 몇백만 원씩도 받는 동안 시댁에서는 사실 거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집안이고 딱히 재산이 있진 않으시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저도 뭐 결혼할 사람의 집안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져가며 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저희 친정과 경제적인 차이가 좀 나도 딱히 불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아니 시어머니는 자격지심인지 열등감인진 몰라도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걸 무지하게 불편해하세요. 저희 친정엄마 카톡 프로필에 집 앞마당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올리신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귀엽더라. 안사돈 카톡에서 봤어. 그런데 강아지보다 너네 친정 앞마당이 더 눈에 가더라. 이번에 조경 새로 하셨니? 뭐 분수도 하나 있네? 네, 저희 애들 놀러오면 물고기도 보고 분수도 보면서 재밌게 놀으라고 올겨울에 공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이 외가 가면 좋아하겠네. 어쩐지 강아지보다 집 앞마당을 더 잘 보이시게 찍은 것 같아.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찍으신 거겠지? 네? 설마요. 어머님은 그렇게 농담이랍시고 말씀하셨지만 딱 봐도 비꼬시는 말투였죠. 그리고 저희 집 가끔 놀러 오시면서 이것저것 둘러보시며 가전에 대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TV를 이번에 몇 인치로 바꾼 거야? 70인치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니네 집 TV가 몇 인치인지도 몰라? 아, 친정에서 이번에 보내주신 거라서요. 친정 바꾸는 김에 저희 집 것도 같이 사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 하시더니 입을 삐쭉 내미시며 별 몇 년 되지도 않은 TV를 또 바꿔줘. 잘만 보고 있는 걸 오만 생색을 다 내네. 라고 중얼거리시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불쾌했죠.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색이요? 저는 분명히 생색이란 단어를 들었는데 어머님은 아니라고 잡아떼시더군요.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고? 아니, 내 말은 TV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왜 또 바꿔주셨냐 이 말이야. 그리고 니들이 TV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친정에 사달라 그래? 저 친정에 뭐 사달라고 말씀드린 적 단연코 한 번도 없고요. 저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친정에서 먼저 보내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전에 보던 TV 멀쩡하지 않았고요. 둘째가 원목 장난감 던져서 액정 한쪽 구석이 깨져 있었어요. 친정에서 그거 알고 내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단호히 얘기하자 어머님 얼굴이 살짝 붉어지시며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친정,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생각나는 한 예로 저희 애들 만나 지난 주말에 뭐 했냐 물어보셔서 외갓집 가서 자전거 타고 놀았어요. 그리고 뒷마당에 블루베리로 따먹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잼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호칭 가지고 엄청 혼내셨네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고 엄마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꼬박꼬박 외자를 붙이거라. 바깥 외자 말이다. 우리는 친할 친자가 부는 진짜 핏줄이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외갓집 좋아하게 하지 마라. 외할머니가 뭐 사주시는 것도 적당히 좀 받고 그러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싫어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네가 중간에서 현명하게 조율을 잘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애들이 친가 좋아하게 해주시려면 금전적인 선물 공세 아니더라도 잘해주시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애들 만나면 호통치며 화를 자꾸 내시니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툭하면 외가 가서 뭐 했냐 물어보시곤 갑자기 화내시고 언성을 높이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시댁에는 왜 그렇게 자주 불러대시는지 격주마다 보고 싶다 하셔서 한 달에 2-3번은 찾아뵙습니다. 워킹맘이었을 때도 시댁 자주 갔고 또 저희 집에도 종종 오고 싶다 하셔서 모셨죠. 그리고 외식이 싫다 하셔서 항상 제가 음식 다 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한테도 처가에서 너무 많이 받지 말라 하셨다더군요. 그러면 대릴사위 된다면서요. 대릴사위요? 친정에서는 저희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으십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시모는 평소에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러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다 고맙다는 인사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또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 각자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내 도리만 하면 되는 거다. 그 이상하면 욕심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제 친정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친정에서 무언가를 받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친정이랑 더 가까워지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친정에서 무언가를 해주시면 고맙게 받았지 뒤로 딴 감정 품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편하게 사는 게 왜 싫으신 거죠? 누구에게 받았든 어머님 아들이랑 손주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즐거워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실 순 없으신 걸까요? 왜 저희가 시댁을 무시할 거라는 자격지심과 이어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가 저나 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진심 어린 정성 같은 걸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물론 시아버지는 저희 아이들 생각났다면서 아울렛에서 가끔 옷도 사다 주시고 텃밭 키워 소소하게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거 종종 주시는 편이고 그거 정말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 손등을 탁 치며 당신은 뭘 몰라. 얘네는 지네 외가에서 사주는 비싼 옷 좋아해. 라고 하시며 비교될 바엔 아예 안 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가를 더 좋아하길 바라는 건 모순 아닌가요? 제가 감사 인사를 성의 없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정에서 뭐 받을 때보다 더 표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했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관계였죠. 제가 친정에서 외제차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언짢아 하시더군요. 저희 가족 모두 들떠 있는데 시어머니 혼자서만 그렇게 잔뜩 골인한 채로 안 받으면 안 되냐. 꼭 친정 도움을 받아야겠냐. 한 소리 하시더군요. 친정에서 무리 되는 선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저 장녀라고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이 꼭 우리는 장남한테 별로 안 챙겨줬다고 비꼬는 말로 들린다? 어머님,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저희 애들이 좋은 차 타고 안전하게 다니는 게 싫으세요? 그럼 그 낡은 마티즈 주구장창 끌고 다니길 원하세요?
안 그래도 1, 2년 안에 바꾸려 할 참이었어요. 그래, 바꾸면 되지. 니들이 능력이 없냐, 돈이 없냐. 니들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차 잘만 바꾸고 사는데 왜 굳이 친정 도움을 받으려 하냐 이 말이다. 어머님, 그냥 좀 받을게요. 사실 어머님 왜 이렇게 화내시는지 전 이해도 안 가고요. 남편도 옆에서 잔뜩 골인한 채로 엄마, 장모님이 안 그래도 그전부터 와이프 차 바꿔주고 싶다 하셨어. 몇 년 전부터 그러신 걸 이번에 땅 팔린 돈 잘 되어서 해주고 싶다 하신 거야. 처제한테도 1억 똑같이 해주셨고.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사돈댁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고맙지 않아?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어서 방방 뛰시더군요. 그게 싫다는 거야. 왜 굳이 도움을 받아서 자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숙여 들어가? 네가 뭐가 모자라서? 라고 하시며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고맙단 말, 감사하다는 말도 자꾸 하면 기죽는다? 네 처가에서 니들한테 잘해주는 거? 다 속이 빤히 보여 나한테는. 그렇게 별 가짜는 거 자꾸 저버릇하면서 니들 길들이라는 거지? 라고 하시길래 제 눈이 동그래졌네요. 그동안 툴툴 거리시긴 했어도 이렇게 대놓고 저희 친정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친정은 그런 의도 전혀 없고 그저 새끼들 잘 살디 바라는 마음뿐이세요. 오히려 어머님이야말로 사람 진심에 사사건건 의심하면서 불행을 자초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서 눈물까지 훌쩍이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 저도 복장이 터져서 어머님, 애들 아빠가 처가에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하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할게요. 됐죠? 차는 제가 받아서 저 혼자 애들이랑 탈 테니 걱정 마세요. 애들 아빠 절대 제 차 못하게 할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마음이. 마음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저도 어머님이 제 친정 욕하시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라고 하며 시댁을 나섰죠. 남편이 제 눈치 엄청 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서 나는 당분간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요. 차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당신도 어머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중간 역할 못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 팍 숙이며 수긍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고대하던 새 차가 나왔습니다.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저보다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큰애가 얼굴을 배시시 붉히며 웃는 거 보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엄마 차가 다 낡은 작은 경차인 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말도 못한 착한 큰딸이라 어쩐지 더 찡하더군요. 그렇게 새 차 신고식 정성껏 한 뒤 애들이랑 그 차 잘 타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심 궁금한지 저한테는 전화 못하고 남편과 통화해 새 차 받았냐고 물어보신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제 남편은 벤츠 앉아보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서요. 그래서 남편이 투덜대면서 엄마 때문에 벤츠 운전도 한번 못 해봤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심기가 또 불편하신 거죠. 며칠 뒤에 저희더러 시댁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저한테 좋게 좋게 말씀하시며 관계 풀어보려 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투덜대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저랑 애들만 친정에서 해주신 벤츠 끌고 가고 남편은 소나타 끌고 갔습니다. 남편이 벤츠 타고 싶다고 울먹거리는 걸 제가 으름장 놓으며 따로 가라고 했죠. 아니, 왜 차를 따로따로 끌고 오냐? 어머님이 저희가 각각 주차하는 거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물으시더군요. 제가 시댁 마당 앞에 차를 대놓 내리며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은 애들 아빠가 처가에서 사준 차 타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저랑 애들만 타기로 했어요. 감사하단 인사도 저만 했고요. 좋으시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처가 덕보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 차에 발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주말에 놀러 다닐 때도 각각 따로 운전해서 갈 거고요. 애들은 새 차가 더 좋다고 해서 엄마 차에만 타네요.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시댁에 들어갔죠. 어머님은 식사하는 내내 아무 말씀 없고 표정 잔뜩 구기시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던 겁니다. 아들이 처가에 감사하단 인사하는 건 싫지만 새 외제차 편하게 타고 다니는 건 반대한 게 아닌데 말이죠. 결국 피해보는 건 당신 아들인데다 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화가 단단히 나서 이렇게 나온다고 툴툴거리기까지 하니 마음이 이만저만 불편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이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니?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를 2대를 몰고 다녀. 기름값도 그렇고 낭비되기 싫이. 어머님, 제 마음이 그리하라 시키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잘 살으라 표현해 주신 그 순수한 마음 지키고 싶어서라도 전 쭉 이러고 싶네요. 시위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솔직하게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요. 제가 상처받는 건 상관 안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제가 할 말 다 하며 어머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자 어머님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앞으로도 남편은 제 벤츠 못 탈 거니 처가덕 안 본 걸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 갈 때도 따로 갈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며 이상하게 보시지 않겠냐?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도 참! 당연히 이상하게 보시겠죠. 아들이 처가덕 못 보게 하려는 어머님 마음을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돈댁에서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니? 글쎄요, 어머님 상상에 맡길게요. 라고 하며 저는 자리 피했죠. 어머님은 씩씩거리시더니 저한테 더 대꾸 해봤자 제가 더 이 악물고 나온다는 걸 아셨는지 더 말씀 안 하시더군요. 남편은 자기 엄마 콕콕 찔러가며 며느리한테 말실수한 거 빨리 사과하라고 성하고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열받으셔선 아무 말도 말라며 신경질 내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어머님 딴에도 사실 저번에 언성 높인 거 좋게 좋게 풀어보려고 저희 부르신 것 같은데 저도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어머님께 나름 복수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상처 주셔봤자 피해보는 건 아들뿐이라는 걸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아무렇지 않은 척 명랑하게 지냈고 어머님만 화병 나신 듯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시댁 갈 땐 무조건 차 2대 몰고 갈 겁니다. 솔직히 가기도 싫은데 하도 도리도리 말씀하시고 저도 하는 만큼은 해야 할 말이 생길 것 같아 꾸역꾸역 가긴 하네요.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랑 애들은 신나게 벤츠에 타고 남편은 따로 소나타에 타는 뒷모습을 보시며 어머님이 가슴을 팡팡 두드리시더군요. 사돈댁에 대해 말실수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시면 좀 좋아요. 어머님도 고집 부리셨으니 저도 고집 제대로 부려볼랍니다. 그동안 시댁에 못한 며느리도 아니었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해. 자주 찾아뵙고 초대도 해. 기분 나쁜 거 꼭 참고 시어머니 비위 잘 맞춰드렸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너무 하시단 생각만 듭니다. 이제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아이 둘 있는 30대 중후반의 간호사입니다. 여기 시어머니 얘기가 많길래 저도 결혼 3개월 차 병아리 세댁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해요. 당시 제 나이는 27살이었고 또래에 비해 결혼을 빨리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이고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저를 위해 묵묵히 모든 걸 희생해 주려 하는 진심 어린 모습에 찐하게 연애하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만큼 남편을 많이 아끼고 표현해요. 결혼하고 남편 따라 타 지방에 내려온 터라 저는 결혼 초 전업주부였고요. 직장 잡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남편을 내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요리 학원도 반년 코스로 끊어 한식 배웠고 틈나는 대로 살림이나 청소, 가계부 정리 같은 것 유튜브로 공부해 왔어요. 요즘 현모양처라는 꿈은 시대에서 없어진 지 오래지만 저로 인해 남편 포함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뿌듯함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 친정 엄마도 늘 가족 위해 희생하고 알뜰살뜰 가정 꾸려오신 걸 봐온 터라 저도 자연스럽게 배워온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제 모습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도시락도 싸다 주고 아프다고 하면 정말 정성스레 간병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남편이 종종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그 덕인진 몰라도 시댁에서 처음부터 저를 엄청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이러시더라고요. 세아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워놓은 아들인데 홀랑 며느리한테 뺏길까봐 겁이 났었거든? 근데 우리 새아가 같은 며느리라면 내가 걱정이 없다.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 솔직히 다른 건 내가 보지도 않았고 새아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칭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듣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엄마 대타로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도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이고 보통 이상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다 친정도 나름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건데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남편 시중들 사람으로 제격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고 아래로 결혼 안 한 시누이가 있어요. 저희 시댁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지역 토박이 있고 그 때문인지 집안도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제 남편도 자연스레 아들 소리 들으며 자라왔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정말 편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시아버지는 오히려 딸인 신우를 더 챙겨주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 시댁 분위기는 어머니가 아들을 끔찍하게 챙기고 아버지가 딸을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묘한 집안입니다. 남편도 시아버지 덕분인지 남자라고 우월감 느껴 하지 않고 여자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죠. 아버님이 은근히 개방적이고 유쾌하셔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고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잔소리와 간섭을 하긴 하셨지만 나쁘진 않은 시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역시 시자는 시자다 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 양가 인사드린 뒤 한 달 뒤에 집들이를 했어요. 시댁 친정 각각 했었고 친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식사만 하고 댁에 돌아가셨지만 시댁은 먼 지방에서 오시는 관계로 하루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전 뭐 딱히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방 정리해서 시부모님 주무실 공간 마련해드리고 처음으로 대접해드리는 음식 맛깔나게 하고 싶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랬네요. 그렇게 주말 동안 시댁 가족들 불러 집들이 했고 칭찬받으며 뿌듯한 마음으로 첫날을 보냈어요. 이제 일요일이 되어 시부모님이 댁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루 더 묵고 내려가려고. 그래서 내 기차표는 취소했다. 네? 어머님은 하루 더 계시려고요? 네, 그러세요. 응, 니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좀 보고 가려고. 엄마,
우리 잘 사는데 왜 그래? 그냥 오늘 같이 내려가시지. 와이프 불편하게.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시어머니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잖니? 알려줄 게 얼마나 많은데. 와이프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오늘 내려가세요.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일요일에 내려가시라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만 고집스레 하루 혼자 더 묵으셨고요. 월요일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니 시어머니랑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 냉장고 좀 보자. 어제는 내가 제대로 보질 못했어. 그렇게 어머님은 냉장고를 열어 구석구석 살펴보시더니 이 간장은 뭐야? 친정에서 주신 거야? 냄새가 영 그런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니? 그리고 양배추를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다 잘라서 여러 통에 나눠 담거라. 하시더니 어머님이 직접 챙겨온 오미자청, 매실청, 무슨 어머님이 만드셨다는 특제 소스 같은 걸 여러 병 냉장고에 막 정리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제가 잘 쓰는 것들로 순서 맞게 정리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대로 제 냉장고를 막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제가 손이 잘 가는 걸로 차례대로 정리해둔 건데.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너 편하라고 이렇게 다시 해주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게 저 위한답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냉장고를 다 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가량을 어머님 마음대로 정리하고 버리고 그러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제 다 됐다. 우리 아들은 뿌리 채소 많이 먹여야 돼. 혈압을 조심해야 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소화 잘 안 된다고 자주 그러지? 그럴 때마다 소화제 사다 먹이지 말고 매실청 따뜻하게 타서 먹여주너라.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도 어머님 마음대로 정리하시며 이건 너무 짜서 안 돼. 그리고 이건 설탕을 많이 친 것 같더라. 버리자. 라고 하시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찬 몇 개를 버리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제가 양배추김치를 좋아해서 직접 담가주신 건데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 해주신 반찬까지 버리려 하시길래 제가 욱하는 마음에 언성 높여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흠칫하신 어머님이 어? 안사돈께서 해주셨다고? 아니, 먹어보니 좀 맵고 짜서 딱 봐도 우리 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버리려고 했지. 하시길래 저도 열이 받아서 어머님, 그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번에 저희 친정 인사 갔을 때 엄마가 해주신 거 보고 맛있다면서 식사하는 동안 이거 2접시는 먹었는걸요? 그리고 어머님,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다 주연 씨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먹는 음식이고 또 제가 사용하는 냉장고인데 어머님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 정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얼굴이 뻘개지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니네 건강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지. 알겠다. 라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쾅 닫으시더군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서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어머님이 먼저 장을 보러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녁 기차 타기 전에 장 한번 봐주고 가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제 차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카트 밀라고 하신 다음 마트 안에 있는 식재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이건 우리 아들한테 체질상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먹이지 말고 부추를 많이 먹여. 부추도 웬만하면 영양 부추로 사다 먹여. 겉절이 할 줄 알지? 이런 식으로 죄다 남편 위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무슨 무수리가 된 기분이라 점점 기분이 잡쳐갔습니다. 그렇게 식재료 코너에서 1시간가량 어머님 설교를 들은 뒤 과자 코너로 갔는데 어머님이 저 좋아하는 거 다 사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집들이 한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사줄게. 그런데 우리 아들은 혈압 조심해야 하니까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이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하시더군요. 몸에 안 좋은 과자를 저더러는 왜 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똥 씹은 얼굴로 저도 과자 잘 안 먹어요. 건강 챙겨야 해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민망하다는 듯 웃으며 그래, 둘 다 몸에 좋은 거 먹고 건강 챙기면 좋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생활용품 코너에 가서 락스를 보고는 락스 청소할 때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필시 마스크 쓰고 청소하고 환기 잊지 말고. 락스 청소할 때 나오는 수증기가 기관지에 치명적이니까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화장실 청소하거라. 알았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그럼 제 기관지는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까부터 너무 주연 씨 위주로만 말씀을 하세요. 저 서운하려고 해요, 어머님. 이라고 농담 섞어 대놓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상기된 채로 아니, 나는 그냥 니들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꼬아들어서 좋을 것 없잖니? 라고 하시며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아 더 웃지도 않고 대답도 다 단답으로 했습니다. 제 냉랭한 분위기에 어머님도 아차 싶으셨는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쯤 기차 타고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결혼 전엔 이렇게까지 대놓고 저에게 우리 아들 거리진 않으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제가 만만해서인지 이건 정말 동등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더군요. 제가 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려고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요. 무슨 인수인계 해주듯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했더니 같이 민망해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자기 엄마 편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대판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정상적이라 대신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잘 얘기하겠다고 고생했다고 토닥여주어 다행히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2주 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내일 니네 집에 좀 가려고 한다. 가래떡을 많이 뽑았거든. 얘기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아침에 빵을 먹고 간다던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잠을 많이 설쳤다. 아무리 간단하게 먹는다 해도 빵은 좀 그렇잖니. 차라리 쌀로 만든 떡을 먹여야지. 아무튼 내일 첫 차로 너희 집 갈라니까 터미널로 좀 데리러 오너라. 떡이 무거우니 구루마 하나 끌고 나오고. 알았지? 라고 하시며 다짜고짜 약속을 잡고 명령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 다음날 일정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리니 그래도 시애미가 가는 게 먼저지. 떡도 다 나왔는데 이걸 어쩌냐? 그럼 버려? 라고 하시며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터미널로 어머님 모시러 가니 정말 박스 한가득 떡이 무겁더군요. 집들인 날 어머님 댁에 돌아가시고 제가 남편에게 불평을 털어놓자 남편이 어머님께 그러지 말라고 잘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희 먹는 식사 얘기로 꼬투리를 잡더니 남편이 아침에 먹는 토스트 가지고 신랑 대접을 못 받는다 어쩐다 한 소리 하셨댔나 봐요.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안 해서 몰랐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아침 든든히 먹고 간다길래 너만 믿었는데 얘기 들어보니 뭔 샌드위치랑 토스트 같은 걸 구워 먹인다면서? 어머님, 구이가 아침에 밥 먹기 싫어해서 그나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샌드위치도 사서 안 먹고 제가 다 만들어주는데요. 신선한 채소 가득 넣어서요. 빵도 호밀빵이에요.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신데요? 그래도 빵은 아니다. 내가 떡을 줄 테니 이거 냉동해놓거라. 아침마다 구워 먹이든 떡국을 만들어 먹이든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주현이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며느리도 밀가루 먹지 말라고 내가 챙겨온 거야.
봐봐. 이게 한 명 먹을 양이니? 우리 며느리도 같이 먹으라고 넉넉히 싸운 거야. 내 얘기 오해하지 마. 알았지? 난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아끼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떡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게다가 저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잡으며 데리러 와라 어쩌라 말씀도 안 하시겠죠. 일단 뭐 오셨으니 잘 챙겨는 드렸습니다. 계속 죽상으로 어머님 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길래 그러시라 했죠. 남편이 저녁에 급히 들어오더니 왜 또 집에 찾아오셔서 며느리 곤란하게 하냐. 며느리 약속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깼다 어쩌고 저쩌고 저 대신 시원하게 퍼부어 주더군요. 어머님은 민망하면서도 서운한 기색이었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남편이랑 둘이서 정리하려 하는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안이 꼽게 보시고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항상 같이 정리해? 저번에는 집들이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서 같이 한 건 줄 알았는데. 네, 밥 먹고 같이 치우고 설거지도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도 주연이는 밖에서 일하고 온 건데 설거지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 물론 이건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니들 사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괜히 억울한 게 쌓이면 앙금이 남잖니. 그러면 싸우게 되고. 엄마, 설거지가 뭐 어때서? 그리고 밥 먹고 같이 치우는 건 당연하지. 우리 집도 아빠가 같이 치우시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또 민망한 듯 붉어지시더군요. 어머님은 아버님 설거지 당연한 듯 종종 시키시면서 본인 아들은 퇴근하고 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길 바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하는 소리라니 뭐니 하시니 저는 시어머니한테 점점 실망하고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문제의 담배 사건이 터졌죠. 남편이 식사하고 다 정리한 후에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 온다고 하더군요.